진짜 3월 대선 후에 말에 푸틴이 오나? 저는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드가요. 여기에 따라 이게 만약에 오죠. 그럼 방산주와 전력사비 원전 이런 것들이 전 치고 나가고 오히려 환율 급등하고 그때 IT가 차익 실현 내면서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등장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언제냐? 3월 17일이에요. 네. 3월 17일. 그리고 3월 20일 연준이에요. 우리 4월 12일 총선이에요. 요 3월 17일부터 4월 10일이 이 동북아시아 컨트리 리스크 구간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환율, 금리, 매크로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는 CPI가 확인된 거라고요. 양회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 둔화, 중국이 발목 잡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 다음에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현재 수준에서 금 상승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데 지금 210불 1온스당 여기서 10% 먹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금 수요가 증가할 거다. 뭐 인도 매수 수요나. 근데 저는 중국 중산 측이 금을 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중산층들은 네. 꼭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영끌집이라든지 뭔가 잘못 그동안은 잘 살았다가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망가진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걸 메꾸려고 그러면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럼 못 팔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 같은 자산들이 다른 자산을 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하면 금이 올라가는 그 상품 간의 롱숏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2,100불에서 금을 산다? 100불 정도. 오히려 저라면 투자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그 금이 2일 온스당 20에서 25만 원대 그때 한번 금 러시가 나와서 많이들 사놓으셨거든요. 네. 그걸 40만 원 넘으면 현금화 시켜놓으시죠. 그럼 1년 지나면 또 한 30만 원 초입해서 다시 살 기회가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길게는 나토까지 정상회담까지 7월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짧게는 4월 10일. 길게는 나토 정상회담까지 이 한반도 중심으로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 일본, 우리나라 여기서 군사적인 부분이 어떠한 균형 이게 스테이터스 큐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스테이터스 큐어에서 요동을 치는지 어디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리면 이게 또 초기 조건 변화로 노이즈를 일으키거든요. 이거를 방산주하고 원전하고 전력설비주 갖고 샘플링하면서 대응하면 실전 매매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승주 대표님의 뷰를 보고 또 매매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길게는 7월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방산, 전력설비, 소형 원전 쪽은 반 정도는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은 그냥 지속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가 IT보다 더 수익이 클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주 같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변동성 보는 건 미결제가 수상해요. 미결제 약정? 네. 예. 지금 이제 내일 지나고 금요일 빠르면 금요일 다음 주부터는 미결제 청산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결제 이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면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미결제가 8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장이 좋으면 저는 선물 이 케이스 한번 보세요. 그냥 선물을 삽니다. 네이키드로 합성하지 않고. 네. 상방이야. 장이 좋으면. 장이 좋으면. 네. 반대로 장이 좋으면 네이키드로 팝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고 매수 선물 네이키드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플러스죠. 네. 아니면 네이키드 매도하면 미결제가 마이너스로 증가하면 하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증권 금융 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색깔이에요. 그런데 매수했어요. 근데 미결제가 감소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미결제가 감소한 매수는 청산 매수라고 합니다. 환매수.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어려워요. 환매수가 됐다는 얘기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물 매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슨 ETF나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가 합성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와 선물 매도가 환매수되면 삼성전자를 인조 죽이면서 선물 매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청산들을 요새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때렸다 환매수나 금융주가 때렸다 환매수, 이게 네이키드 장 좋아서 매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362.5에서 쌍봉, 쓰리봉 주고 지금 7포인트 뺀 게 이게 청산 매수.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롤오버가 됩니다. 롤오버가. 이게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면 안 빠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청산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 현물에서 샀던 거를 엎어치기 들어간다고요. 이게 잔인한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로 청산을 하는지 롤오버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거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바울 의장이 바른 이벤트 드라이브니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 요동의 진폭이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6월 달에 안 하는 상황에 나왔다. 그래서 기술주가 뭔가 CPI도 부정돼서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선물 쪽에서 어디까지 변동할 건지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355가 개장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최악의 자리를 하나 예측을 해볼게요. 최악의 자리. 선물로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가장 또 공격적으로 시장을 죽인다. 만약에 했을 때 파생시장에서 이거 어디다가 갖고 왔냐. 355가 아니라 한 350이나 40 이후로도 아니요. 보시는 거예요? 345. 345요? 100포인트. 네. 이 100포인트 이틀 만에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100포인트라는 건 종합주가 지수로 따졌을 네. 때 100포인트. 전에 한번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루 만에 70포인트 빠지고 막 그 공격 나온다니. 네. 그럼 70포인트를 빼요. 뭐 뺍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현대차, 기아. 이런 걸 뺀다는 얘기죠.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 끌개가 오늘 밤부터 12일까지 이제 그 이벤트들이 그냥 줄줄줄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앞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결제가 예. 지금 요 미결제 보세요. 지금 고점이 있을 때 최고가 29만 개입니다. 이게 빵이 돼요. 14일까지.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4, 5만 개씩,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10몇만 개 정도 남겨놓습니다. 12만 개. 그럼 매일 4, 5만 개씩 청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직까지 미결제 6월물은 하나도 별로 안 늘어나요. 이게 하루 만에 4, 5만 개씩 증가, 이게 월요일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그때 355 절대 깨면 안 돼요. 355. 엔비디아 770불. 그 다음 비트코인 8,700만 원. 이걸 깨면 그쪽 바스켓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맥점들을 잘 기억해서 그거 깨면 이거 깼네. 그러면 파생 쪽에 변동이니까 리스크가 현금화 시켜놔야겠구나. 이러한 흐름을 14일까지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 연결고리로 이미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주도주는 그러니까 갈등 구조라든지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거의 8, 90% 이번 11월 5일 선거는 트럼프 우위로 보고 세팅을 계시죠? 하고 네. 모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거기 가서 공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우클릭했는데 주한미군 또 딴지 갈 겁니다. 아니 연합훈련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하고 또 협박할 거예요. 방위비 분담해라. 예. 예. 그럼 또 우리가 또 지금 굉장히 재정이나 이런 게 취약하고 뭐 난리인데 방위 분담 이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할 거고 이게 그냥 등장하는데 이거를 왜 하냐? 빨리 들어와. 리소링. 우리나라도 투자를 빨리 해. 이게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로닉 다음 타자에 이제 LX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게 저는 금년 연말까지 같아요. LX 재룡전기, 일전전기, 가온전선, LX 마린 솔루션 이런 변압기, 전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2차 전지나 소부장보다는 더 셀 거라고 봅니다. 선도주가 일단 효성중공업, 현대 일렉트로닉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선도주입니다. 벌써 선도주 그래프 보세요. 이제는 보유자형이지 여러분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재룡전기가 지금 벌써 이제 역배열 종목 2만 원, 22,000원, 122선 밑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로닉 덕분이에요. 네. 그러면 LS 일렉트로닉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끌개를 좌우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뭐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도주, 후발주의 순환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 한 틀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원전, 소형 원전 SMR을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전 KPS, 한전 기수는 요새 계속 7만 원만 가면 눌러요. 그런데 한전 KPS는 이제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여기도 밑에 단에 원전 소형주 뭐 G2 파워든 다 이런 거 움직이지 않아요. 1, 2등만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우리 총선이나까지는 이러한 전력 설비,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의 대장주만 건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후발주는 제가 하나 다원시스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다원시스 많이 해요? 이건 증작 게임 하는 것 같거든요. 증작 게임. 증작 게임이요? 요게 3월 14일 날 그 11%의 신주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일 날 권리락이거든요. 네. 그럼 12일까지 사놓아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언제 신주를 상장하냐면 5월 13일. 요 구간에 요거는 증작 게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그다음 신주 상장시키고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서 5월 달에는 12,000원과 15,000원이 박스만 흔들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 제2의 고용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절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은 뭐 3월 말 감사 보고서니 뭐 상담 폐지 요건이 이런 거 신경 전혀 쓸 네. 필요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집중하시는 게 3, 4월은 어떻겠나 이렇게 종목별로 주도주의 물주기가 뭔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HBM은 저는 못 올라간 거 찾기, 으쌰 나오면 때리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선수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HBM 매매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기가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장에서는 화려한데 실제 수익률 게임은 전선주보다 못해요. 아까 그 국방 그 방산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새 뭐 IT 쪽에서는 저는 패턴비 용수철 파동을 노려라. 이게 시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르는데 안 빠진 종목은 용수철을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이 힘이 위에 힘이 탁 오면 텅 튀죠. 이런 그래프 계속 떨어졌다가 찌글찌글거리다가 요새 이런 N자형 이 종목들이 이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IT 쪽에서는 SNS텍이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나왔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이런 파동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방산이나 전선주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들도 이런 패턴인 것 찾아내는 거. 바이오에도 이런 패턴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종목별로 좀 필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력 설비, 방산, 원전 쪽 이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다원시스 말씀을 또 하셨는데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이실 것도 같은데 일단은 12,000원, 15,000원 선까지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거고 5월 이후로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보면 예. 작년에 고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큐렉소 갈 때 고용은 계속 눌렀거든요.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안 가냐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럴 때 안달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이 그거 바닥에 털고 딴 거 하시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억대로 매수해도 되고 이게 튀는 타이밍은
이걸 그 거버넌스나 이거의 유증게임은 신주 상장시키고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게임은 2만 원 이상 보여요. 고용도 11,000원 그렇게 난리 짓눌렀다가 튀니까 24,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